벚꽃이 참 예뻤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다 지고 있죠. 하지만 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파릇파릇한 새싹도 올라오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되지 않을까, 뭐 여름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잠금 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들어오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고 LG전자나 삼성전기 쪽에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또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도 종목 중에서 좀 나름 상승불을 잘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우주항공 쪽에서도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특징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먼저 오늘은 리뷰할 종목들이 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3월 15일에 제시해 주셨던 아진산업이요. 이 종목이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0% 정도 됩니다. 목표 주가가 4,000원이었는데 아직까지 목표 주가는 달성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전략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진산업은 진짜 잘가. 예. 아니면 아직이다? 네, 뭐 다 환영합니다. 이런 네. 대사 환영하고요. 아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싸다. 네. 예, 여전히 주가가 지금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현대기아차 실적 좋은데 그럼 부품주들은 왜 못 가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래도 답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기아 모두 북미 쪽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진출한 회사인데 아직까지 양적인 성장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싸고 성장 모멘텀도 아직까지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아직까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최고가 기준 수익률 20% 이상이고 추천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좀 역시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까지는 가봐야죠. 가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알게 모르게 소리 네.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대표 주자 같고요. 네, 그리고 CJ 쪽이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썩 좋거나 괜찮은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CJ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회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기대감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들이 여전히 지금 다른 회사들이 다 퇴출된 만큼 혼자 단독적으로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서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실적의 변화, 가치의 변화, 그러면 CJ의 제대로 된 재평가 이런 쪽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여전히 레벨업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냥 뭐 여기까지 왔는데 목표가까지 가시죠.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한 강자 CJ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장 특징주 하나씩 볼 텐데요. SK하이닉스 먼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2조 원이 넘는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3%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좋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회는 기회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앵커님한테 SK하이닉스 좀 사세요. 그럼 네.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조정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지금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물론 이제 돈을 2조나 조달을 해.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약간 수요 예측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나도 할래 그러면서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왕 이때 금액을 좀 더 넉넉하게 하는 쪽으로 약간 선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자율 1.75, 뭐 그렇게 큰 부담 아직은 조단위다 보니까 크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부담 가는 큰 가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또 활용하는 건 자사주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를 위해서 특히 업황이 바닥일 때 자금을 준비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좋은 조건이고 SK하이닉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면 그러면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갈 것이냐? 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어느 정도 시그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정점에 대한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거. 그러니까 즉 보통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제조업 지표, 각국의 제조업 지표와 함께 네. 연결되는 부분들이 높죠. 근데 아직 중국도 주춤, 그렇죠. 미국은 아직 계속 하향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턴하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가장 넓게 보폭을 또 크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땐 그냥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좀 많이 올라간 거 따라가는 것도 뭐 이렇게 네. 매매하면서 하는 것도 트레이딩도 중요하겠지만 모아가는 거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개선될 가능성을 보면서 좀 조금씩 더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게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의 시선에서 보기보다는 조금은 좀 열어놓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코너를 돌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모아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항공과 우주, 방산 이렇게 3사를 모두 통합을 했는데요. 지금 자리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봉 차트 보니까 거의 예술이네요. 네. 아주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듯이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냥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을 때 나올 수 있는 주가의 어떤 패턴 이런 거는 한번 쭉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분출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아랑곳 없이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주가는 탄력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도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 변화 없이 또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쉽게 보면은 한화 디펜스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산부터 우주항공까지 또 UAM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쫙 된 대표적인 국내 우주항공주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하게 되면 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쪽을 못 쫓아갔다라고 했었을 때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우주항공주의 종목들 또 같이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풍원정밀입니다. OLED 마스크의 국산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빛을 보는 OLED. OLED 쪽이 이제 우리가 뭐 IT OLED에 대한 그래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잘 가다가 다시 또 꺾였단 말이죠. 지금 자리가 기회가 되는 것인가요? 네, 일단 회사가 하는 일부터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네. 이 풍원정밀은 말 회사 그대로 정밀. 네. 원정밀. 네. 네.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 네. 혼자 이러고 있네요. 네. 그래서 금속판 관련된 쪽에서 박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얇은 막에 가공하는 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OLED 쪽,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어제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강했었고 거기다 연결되는 오늘의 흐름들도 OLED 종목들 좀 강하지만 약간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기술력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얼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OLED 쪽에 나오고 있는 공정 중에서 증착이라고 있습니다. 네, 증착이 어떤 거냐면은 수증기 아시죠? 네. 거기 들어 이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뭘 갖다가 이렇게 좀 붙이는 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죠. 예. 네. 레드, 블루, 그린. 네. 이런 RGB 이런 쪽에서 색깔별로 그 판에다가 붙여야 거기서 자연적으로 이제 발광을 하는데 그런 그린이시네요. 네, 오늘 그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블랙 이런 쪽에서 네. 색을 그러니까 입히기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입히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마스크라고 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파인 메탈 마스크 오. 이쪽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OLED 쪽에 들어가는 증창용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든가 그리고 오픈 메탈 마스크, 뭐 스틱바 마스크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핵심적인 장비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업황이 확장되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많이 쓰겠죠. 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와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차세대 8세대 OLED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런 차세대 패널의 필수 부품을 또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종목은 또 국산화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일단 그렇게 보면은 이제 OLED가 더 중요하겠죠. 네. OLED,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계속 많이 쓰기 위해서는 OLED 산업이 훨씬 커져서 네. 여기도 쓰고 여기도 양적인 Q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수혜를 보겠죠. 그런 쪽에서 OLED 어떻게 많이 쓰일까요?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전도 있고 네. 뭐 전장 쪽에서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제 대사인데 그대로 하셔서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 기기부터 이제 애플은 다 바꾼다고 하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라인업이라든가 네.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장 말씀하셨는데 전장도 이제 요즘에 전기차 타면은 뭔가 이렇게 훤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다 전장 쪽에 들어가는 OLED 쪽 그리고 또 뒤에 헤드 쪽에서도 들어가서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화면도 보고 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더 전기차가 커질수록 OLED도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 일본의 다이니폰 인쇄 어렵네요. 그래서 네. DNP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인 메탈 마스크를 독점했었는데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오. 그래서 국산화에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거 써야지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합니다. 지금 회사가 한 140억 정도 조금 넘게 자본 대비 한 50%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를 맞춰서 납품을 하겠습니다라고 셋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신규 시설 투자는 당연히 기업의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겠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짧게는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AR, VR 쪽이 또 기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FMM 관련해서 또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지금 뭐 생산 설비 시설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은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걱정이 되던데요. 네, 그거는 지금 단계 쪽에서는 설비 투자하는 회사가 일단 매출의 확산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좀 있겠죠. 근데 네. 결국은 매출 자체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건 그 다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의 변동성은 있어도 아마 중요한 매출 확장세만 체크해가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기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풍원정밀 가격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주가 보면은 계속 우상향은 시도하는데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지금 단계가 약간 13,000원대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 작년 9월 달이죠. 그때 어느 정도 안 빠지려고 버텼던 때에서 나오는 가격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소화되게 되면 다음 목표가 한 16,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1,9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좀 이제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또 불어졌습니다. 이 애니플러스 볼 텐데 콘텐츠와 굿즈의 콜라보레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애니메이션의 강자라고 하는데 또 애니메이션 하면 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정말 좋은
게 많지만 일본 쪽에서도 워낙에 시장을 잘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애니플러스 하면 대표적인 게 스파이 패밀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좀 치시네요. 했습니다. 예. 네. 네, 애니메이션 좀 하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보니까 스즈메의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보신 분들 꽤 네. 역시 일본 감성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최근에 나온 거 뭐 슬램덩크라든가 네. 네, 이런 쪽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오픈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맞습니다. 그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성도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애니플러스라고 하는 아동용 쪽의 방송 채널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K플러스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 쪽에 한국 드라마 채널을 갖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어떤 이런 채널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MD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굿즈 파는 네. 오프라인 쪽인데 합정동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있어요. 가봤습니다. 네. 가봤더니 무슨 굿즈 하나랑 커피를 하는데 네. 무슨 2만 원.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면 사더라고요. 사죠. 거기다 또 샌드위치인가요? 뭐 이렇게 빵같이 같이 하는데 그게 네. 3만 원? 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게 돈이 얼마야 생각해보다 보니까 돈 많이 남겠구나.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팬덤을 이용하는 사업들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처음에 합정동에 생기고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동남아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도 확대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예, 돈 벌겠죠 여기저기서.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의 굿즈라던가 그런 좀 비싼 샌드위치 이런 음료 대신에 한번 종목을 보는 건 어떨까? 이게 네.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신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되는데 신사업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인기가 들었을 때 네. 그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굿즈도 있다. 네. 쪽이 또 하나의 모델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다 보니까 드라마 사업부 쪽을 키우는데 지금 금토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 네. 이거 있었습니까? 제작을 한다고 하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벌써 끝났군요. 네. 그 사극은 별로 그렇게 좀 제가 그래서 잘 모릅니다. 네, 저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극에서 이 정도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어떤 드라마 관련된 라인업들 계속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굿즈 잘하니까 네. 굿즈 전문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운 컴퍼니 CNC라고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AGF라고 이게 애니메이션 네. 게임 페스티벌 이쪽을 2회까지 진행했는데 이쪽에 성황리였었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또 확장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순익도 꽤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시 이벤트라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또 파는 또 굿즈.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영역이 확장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런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정말 탄탄한 팬층이 많고 그 부분들이 굿즈 사업에서의 매출로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 될 텐데요. 지금 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주식 드라마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주연 배우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군밤 파는 사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올해 실적 동향 보니까 아마 이제 거의 1,000억대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매출 성장률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작년이 580억, 올해 1,000억대 성장이 빠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아마 올해 또 영업이익 한 200억대까지 늘어나게 되면 또 매출 영업이익 다 한 2배 정도까지 성장하는 기울기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CB 전환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기간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소화가 되는데 소화된 뒤에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단계들을 한번 체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패턴을 딱 보게 되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등락을 펼치면서 네. 뭔가 아직
떠오르긴 전인데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 쪽에서 성과 냈던 최근의 종목 하나가 펜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네, 네.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네. 그러다가 계약하고 나자마자 한번 레벨업을 쭉 했죠. 어제 11% 급등 나왔죠.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이런 쪽에서 영상 콘텐츠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쪽에 끝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직전 고점 때는 항상 5,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임 나오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때 이탈하는 3,6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뭐 에이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좀 이 넷플릭스 쪽에서 드라마가 잘 됐던 종목들이 인기가 많았다면 올해는 확실히 애니메이션 쪽에 좀 강자인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애니플러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